안녕하세요. 진짜 역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발해 상경용 첨부와 중경 현덕부의 진짜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두 편의 영상에서 서경암록부와 남경남해부의 진짜 위치를 조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위치를 다시 확인하면 서경암록부는 고대 압록이 호나이므로 호나 일대에 남경 남해부는 해주에 있었으므로 현 호나 하류인 해성시 일대에 있었습니다. 현재 한중일 사학계는 상경용 첨부의 위치로 흑룡강성 무단장 영안시에 비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엉터리입니다. 지금까지 본 채널에서 조명한 영상 중에서 낙랑군, 현도군, 임둔군과 평양, 고구려 한성, 국내성, 환도성, 옥저, 불래, 계마대산 등의 위치 또한 모두 엉터리인 것을 알았지만 발해오경 위치도 모두 엉터리입니다. 우리 역사 영토에서 중요한 지명들이 모두 엉터리인 것은 우리 역사 영토를 축소시키려는 일제 식민사관과 중국의 동북공정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나라 가탐도리기에 이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리 기록이 나옵니다. 박작구에서 물길을 거슬러 500리 가면 환도연성에 도달하는데 옛 고구려의 왕도이다. 또한 동북으로 물길을 거슬러 200리에 신주에 도달한다. 다시 육로로 400리 가면 현주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정북여동으로 600리의 상경이 있는데 호란에 임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환도연성은 환도성, 즉 안시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200리면 약 67km이지만 물길로 가니 육로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신주는 요양 동북쪽 본계시 서쪽의 평양으로 추정됩니다. 옛 평양의 위치를 알고 싶으신 분은 낙랑군은 요동에 있었다. 는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육로로 400리면 당나라 십리가 실제로는 약 3.34km이므로 약 140km 거리입니다. 본계시 서쪽에서 140km의 거리는 동북 방향으로는 무순시 동쪽이고 동쪽 방향으로 가면 환인만족 자치현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는 흥경이 있어 중경 현덕부로 비정할 수 있는 곳은 무순시 동쪽, 오녀산성, 흥경 일대입니다. 신당서 북저결전 발해조의 중경 현덕부 속현을 보면 중경 현덕부는 노주, 현주, 철주, 탕주, 영주, 흥주의 6주가 있다. 라고 나옵니다. 철주는 심양 동쪽 철령시, 흥주는 본계시 동쪽 흥경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4개 주 또한 그 일대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중경 현덕부 위치를 길림이라고 했는데 윤영성 본계시에서 길림까지는 약 370km로 1000리가 넘어 거리 기록에 맞지 않고 대청일통지는 중경 현덕부의 위치를 길림 오라성 동쪽으로 비정했지만 500km가 넘어 약 1500리인데 마찬가지로 거리 기록에서 너무 차이납니다. 현재 주류 사학계는 중경 현덕부의 위치로 길림성 화룡시 서고성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제 관변학자가 처음 주장했고 이후 중국에 의해 정효공주묘가 서고성자에서 발굴되면서 확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도에서 서고성자까지는 약 500km로 1500리입니다. 이는 가탐도리기에서 말한 환도에서 600리 기록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한중일 삼국이 엉터리로 비정한 환도가 집안이라고 가정해도 집안에서 서고성자까지는 약 290km로 이는 860리가 넘어 여기에도 맞지 않습니다. 환도의 위치에 대해서는 환도성의 진짜 위치편에서 조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효공주는 발해 문왕의 넷째 딸로 757년에 출생해 792년에 사망했습니다. 정효공주가 태어날 당시 발해의 도읍은 상경용 첨부이고 사망할 당시의 도읍은 동경용원부였습니다. 정효공주와 중경 현덕부는 아무런 인연이 없고 비문에도 고인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중경 현덕부로 볼만한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한중일의 학자들이 이곳을 중경 현덕부로 비정한 것은 현도군 치소인 옥저와 발해의 남경남해부를 한경남도 함흥에 두기 위해 중경 현덕부의 위치를 엉터리로 잡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위치 비정은 문헌 사료와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기록과 맞지 않다면 달리 생각해야 함에도 그저 발해 유물이 발굴되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위치 비정을 하는 것을 학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탐은 당나라 때 재상을 지낸 인물로 지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리지를 만든 것은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1500리나 되는 거리를 400리로 축소해서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요사 지리지에 중경현덕부에 평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평양은 요양 동쪽이므로 중경현덕부가 평양을 포함했으니 중경현덕부는 요양과 서쪽으로 접해 있었습니다. 이 기록에서도 중경현덕부는 길림 활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경현덕부는 길림성 활용시 서고성이 아니라 환도에서 600리 거리인 흥경, 천령 일대로 비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중일 역사학계는 흥룡강성 무단장 영안시를 발해 상경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궁궐터와 많은 유물이 발견되어 일제 관변학자가 이곳을 발해의 상경으로 비정한 이후 한국과 중국의 역사학계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일 통지는 발해 상경이 영고탑과 마주한다고 기록했는데 영고탑은 본래 흥경에 있다가 흥룡강성 무단장시 영안시로 옮겼으니 한중일 역사학계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원나라의 대원일통지 계월로 상경 고성조에는 황룡부는 발해의 호랑군으로 뒤에 용천부로 삼았다 고 기록했습니다. 요사 지리지의 황룡부는 본래 현계원과 사평 사이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거란이 현재의 장춘농안현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원나라에서 말하는 황룡부는 장춘농안현을 말하는 것일 텐데 이곳이 발해의 호랑군이자 용천부라는 것입니다. 발해 상경용천부는 그 관할 범위가 넓어 장춘농안현과 그 주변 일대를 포함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원일통지가 기록한 상경용천부는 대청일통지와 한중일 사학계가 비정한 위치와는 확연히 다르고 황룡부의 용천부라는 지명까지 있어 대청일통지보다 대원일통지 기록이 더 신뢰성이 높습니다. 가탐도리기의 거리 기록으로 상경용천부를 찾아보면 중경현덕부에서 정북여동으로 600리의 상경용천부가 있다고 했으므로 상경 방향이 중경에서 동쪽과 같은 북쪽이며 직선거리로 약 200km이고 상경이 호란에 임한다는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나무위키의 청나라 조정거리 편찬한 동사묘지도설의 목단강고에 송화강의 지류인 목단강을 당나라 때 호라나라고도 불렀다고 했습니다. 호라나는 송화강이므로 이 강에 접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북동 방향으로 가면 장춘시와 길림시가 유력한데 장춘시는 송화강이 흐르지 않아서 제외되고 길림시에는 바로 남동쪽에 큰 송화호수가 존재합니다. 송화호수는 목단강의 지류이자 송화강이므로 호라나에 속합니다. 또한 호라나 대신 호라네라고 했으므로 이는 호라나가 바다같이 넓어서 그런 것이니 송화호수일 가능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길림시를 통과하는 목단강의 남쪽에 송화호수가 있고 길림시 북쪽으로 목단강이 흘러가서 하얼빈 서쪽의 송원시로 갑니다. 송원시 또한 그 동남쪽에 큰 호수가 있고 송화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원시에서 길림시까지의 거리는 약 200km로 길림에서 600리나 더 북쪽이라 중경현덕부 또한 600리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럴 경우 신주에서 400리의 중경현덕부가 있다는 가탐도리기의 기록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송화호수 중앙에서 동모산으로 비정하고 있는 구국인 동모산에서 900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신당서는 구국인 동모산에서 300리의 상경이 있다고 했는데 거리 기록과 맞지 않아 송원시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동모산은 길림성 도나시 육정산 고분군으로 기록과 유물로 볼 때 이곳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킬 당시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요사권이 본기 태조 하편의 기록에 요나라 태조가 내몽골 파림자기에 위치한 상경 임항부에서 출병한 날은 925년 12월 16일입니다. 거란군이 부여성에 도착한 날짜가 12월 29일인데 사흘 만인 1월 3일에 부여성을 함락하고 1월 9일에는 발해노상이 이끄는 3만의 발해군을 패퇴시킵니다. 그리고 거란군은 같은 날에 상경용천부를 포위합니다. 거란의 상경임항부 파림좌기는 현 내몽골 적봉시에 있습니다. 적봉시에서 발해부여성인 개원까지의 거리는
약 420km인데 이동에 1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거란은 1일 평균 32km의 거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이어 거란군은 1월 3일에 부여성을 함락한 후에 1월 9일에는 거란의 선봉대가 발해의 상경용 첨부를 포위합니다. 이는 1월 3일 바로 출발했다 해도 6일 만에 부여성에서 상경용 첨부까지 온 것입니다. 부여성인 개원시에서 목단장시 영안시까지의 거리는 약 450km입니다. 6일 만에 450km를 이동했으니 이는 거란이 하루 평균 75km를 주파했다는 의미입니다. 거란이 적봉시에서 부여성을 향해 이동할 때는 하루 평균 32km였는데 갑자기 하루에 75km로 달리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보통 군마가 하루에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최대 50km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거란의 군마는 휴식은커녕 먹을 시간도 없이 달려갔으므로 발해군과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선봉대 300명이 압록강을 넘은 후에 1636년 12월 8일에 전속력으로 달려 5일 만인 12월 13일에 황주목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황주목은 대동강 바로 남쪽에 위치했는데 압록강에서 황주목까지는 약 180km로 당시 청군의 선봉대는 하루 평균 36km를 달린 것입니다. 2019년 8월 19일자 컨슈머와이드 이정민의 칼럼에 따르면 고대인들이 신마로 칭송하던 15마리의 아알타케 종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모스크바까지의 4000km를 84일 만에 주파했는데 하루에 47.6km를 달린 기록이라고 합니다. 아알타케 같은 명마도 하루에 50km 이상을 달리지 못하는데 거란군은 하루에 75km를 달려 발해의 상경용 첨부를 포위했으니 믿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반면 개원시에서 길림시 송화호수의 중앙까지는 약 250km이므로 6일 동안 하루 평균 42km를 주파했으니 불가능한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경현덕부와의 600리 거리 기록에도 부합하고 호란해로 추정되는 송화호수도 있는 길림이 발해의 상경용 첨부에 적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당서 거리 기록과도 비교해보면 신당서 지리지 영주조에 영주 1500리의 발해 왕성이 있는데 성이 호란해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1500리를 심리당 3.34km로 계산하면 약 500km입니다. 영주에서 송화호수까지 직선 거리를 재면 약 470km가 나옵니다. 신당서의 거리 기록과 송화호수와의 거리가 신기할 정도로 일치합니다. 한중일 사학계가 상경용 첨부로 비정하고 있는 흑룡강성 목단장 영안시까지의 거리를 재면 영주에서 영안시까지는 약 720km, 약 2200리로 신당서의 거리 기록과 차이가 너무 납니다. 신당서의 기록 또한 한중일 삼국이 비정한 상경용 첨부의 위치가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고려 영토사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상경용 첨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사 세가 숙종 2년 1097년 12월 개사일의 중략. 고려는 바다 모퉁이에 사직을 세워 북쪽으로 용천에 다다르고 서쪽으로 압록에 접해 있다. 라고 했다. 여기서 용천은 상경용 첨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25년 송나라 사신 허황종이 금나라 수도 상경으로 가면서 그 여정을 기록한 선화을사봉사 금국행정록의 기록을 보면 동쪽에 천산이 고려의 경계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함주에서 동쪽으로 볼 수 있는 산은 길림 앞달령으로 길림시 남쪽의 송화호수에서 시작해 서남 방향으로 내려와 본계시 만족 자치현에서 끝나는 대령입니다. 고려사 세가의 기록은 고려 국경이 용천에 다다른다고 했고 허황종의 기록은 길림 앞달령이 고려의 국경이라고 했으니 용천과 송화호수는 동일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중일 삼국이 비정하고 있는 상경용 첨부로 비정하고 있는 영안시는 상경이 아니라 발해의 동경용원부입니다. 이는 추후 발해 동경용원부 위치편에서 조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길림과의 거리 기록이 맞고 송화호수가 있어 호란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며 거란의 발해 원정 기록 그리고 고려사 세가와 허황종의 여정 기록 상경용 첨부가 위치가 실은 동경용원부인 것으로 볼 때
상경용 첨부는 흑룡강성 영안시가 아니라 길림 송화 호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